가정폭력은 범죄입니다. KBS 뉴스 특보입니다.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사고 현장에서 침몰한 허블레아니호의 인양 작업이 현지 시간 오늘 아침 6시 47분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인양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작업 후 26분 만에 수면 위로 선체 일부가 모습을 드러냈고요. 이후 조타실에서 헝가리인 선장으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 객실 입구 등에서 한국인 실종자 시신 3구가 추가 수습됐습니다. 현재는 균형을 잡기 위해서 5번째 와이어를 추가 설치하고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장의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더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현장의 강병수 기자 그리고 양빈효 특파원 전해주시죠. 네, 이곳은 헝가리 부다페스트 허블레아니호 침몰 사고 현장입니다. 이 사고가 발생한 지 열흘하고도 나흘째입니다. 이 다뉴브강에 침몰한 허블레아니호는 마르기트 다리 남단 10m 지점에 침몰해 있습니다. 이 허블레아니호 침몰 지점을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 그리고 상류 방향까지 3척의 바지선이 둘러싼 채 인양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남쪽 하류 방향에 위치한 대형 크레인선 클라크 아담이 허블레아니호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면서 사고 발생 14일 만에 강물 밖으로 그 모습을 조금씩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사고 발생 초반부터 현장을 취재해온 양민효 기자와 함께 구체적 인양 과정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 기자, 지금 저희 뒤로 인양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크레인선이 인양 작업을 시작한 게 현지 시각으로 6시 47분, 그리고 지금은 10시니까 3시간을 조금 넘게 지난 건데요. 이 시신이 4구가 수습됐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그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른 아침부터 인양이 시작이 됐고 인양 사전 작업이 이곳 시각으로 5시 30분 정도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크레인이 가동된 건 오전 6시 47분부터입니다. 2시간 정도 크레인이 가동이 되면서 인양 작업이 진행이 됐고 기술적 문제로 1시간 정도 인양이 중단이 됐다가 지금 조금 전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4구가 선체 내에서 발견이 됐고요. 지금 선체 내에서 발견된 시신의 신원 확인 작업과 함께 지금 인양 작업이 다시 재개가 되면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작업 전까지 실종자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인 실종자 7명, 그리고 헝가리인 실종자 1명, 모두 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신이 4구가 수습이 됐는데 이 신원이 확인되면 실종자 수는 4명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시신은 주로 어디서, 선체의 어느 부분에서 발견된 건가요? 네, 먼저 본격적인 인양이 시작된 지 20분 만에 조타실의 모습이 강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이후 조타실 내부에 있을 걸로 추정이 됐었던 헝가리인 선장으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가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선체 내부 수색이 시작이 됐습니다. 갑판까지 선체를 들어 올려서 내부의 수색을 진입을 하면서 우리 잠수요원들과 헝가리 잠수요원들이 투입이 돼서 선체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시신 3구가 추가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 중 한 구는 어린아이로 추정된다, 이렇게 우리 정부 신속대응팀이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인양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사망자가 발견된 선체 주변에서 사망자가 발견된 것은 3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인양이 시작된 지 지금 3시간 정도가 지났는데 벌써 시신 4구가 발견이 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양 작업 그리고 실종자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오늘 인양 계획을 살펴보면 3단계로 단계별로 나누어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은 어디쯤 진행되고 있는지, 이 3단계 작업 중 어디쯤 진행되고 있는 건지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네, 먼저 애초에 인양 계획 3단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조타실까지 끌어올린다. 그래서 내부에 있을지 모를 선장의 시신을 수습한다. 그리고 2단계는 갑판까지 끌어올려서 인양과 구조 작업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구조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수색 작업을 벌인다. 3단계는 배의 좌우현이 모두 드러날 때까지 배를 끌어올려서 본격적인 선체 수색을 실시한다, 이렇게 3단계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네. 그런데 인양이 시작된 지 거의 1시간 만에 3단계까지 진입을 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거의 모두 허블레아니호의 모습이 드러난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양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고, 다만 이 과정에서 인양의 문제점이 발견이 됐는데 선체가 굉장히 훼손이 됐다. 이것이 인양 과정에서 훼손이 된 것인지 혹은
기존에 이미 충돌과 그 다음에 침몰하는 과정에서 선체에 충격이 가해졌는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양이 2시간 정도 가까이 진행됐던 인양이 1시간 정도 중단이 됐었는데요. 저희 뒤로 보이는 크레인선 클랑크 아담호의 가운데 부분이 기존의 선체를 묶고 있었던 4개의 와이어가 연결된 고리입니다. 그 앞에 추가 고리가 걸려져 있고 와이어 하나가 배 끝 선미 부분에 추가로 지금 결속이 되어서 선체의 균형을 맞추면서 더 이상의 파손을 막기 위한 작업이 1시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이 오늘 인양 과정을 조금 살펴보면 선체 인양과 함께 중간중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시신 수습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현장에서 보면 회색 옷, 클린가드라고 해가지고 방역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자주 눈에 띄고 있는데요. 이 오늘 중요한 일 중에 하나, 이 시신 수습과 그리고 그 위에 이루어지는 감식 과정은 그럼 또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그 부분도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네, 회색 방역복인 클린가드는 지금 감식반 요원들이 착용을 하고 있는데요. 시신들이 물속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지금 사고가 발생한 지 열흘 하고도 나흘이 됐습니다. 시신의 상태가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됐을 수 있고 또 감염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보호복을 착용을 하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 시신이 일단 발견이 되면 대기하고 있던 요원들이 들 것으로 경찰 보트로 옮깁니다. 그리고 보트를 통해서 이 지점에서 2km 정도 떨어진 수상 경찰 감식대로 옮기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1차적인 감식이 이루어집니다. 유실물이라든지 또 신분증 같은 것들이 혹시 시신과 함께 발견됐으면 그걸로 시신을 확인을 하고 이후에는 의대로 옮겨서 정밀 감식을 하게 됩니다. 지문을 채취를 하고요. 지문이 잘 채취되지 않을 경우에는 DNA 감식을 통해서 신원을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최종 신원이 확인이 되면 가족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걸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수습된 신원들도 마찬가지로 같은 과정을 거쳐서 지금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이 가족 얘기를 조금 하셨는데 사실 이 현장을 어떻게 보면 가장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을 사람들이 실종자 가족분들일 텐데요. 실종자 가족분들은 오늘 이 인양 과정 어떻게 지켜보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실종자 가족들이 인양 과정을 지금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모처에서 인양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동의를 받은 가족들에 한해서 인양 과정을 공개하기로 헝가리 당국과 한국 당국이 이제 결정을 했고 지금은 운행이 중단된 것 같은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헝가리 대테러청에서 운영하는 드론이 공중에서 인양 작업을 촬영을 계속했었습니다. 이 모습을 모니터를 통해서 가족들이 지켜보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누구보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데 가족분들에게 조금은 희망적인 소식은 사실 걱정했던 것보다는 지금 인양 작업이 조금은 빨리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렇게 함부로 생각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오늘 인양 작업이 어느 정도 걸릴지 일단 지금까지 들어온 정보를 토대로 예상을 해본다면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애초에 인양 준비 단계에서 발표된 계획에 따르자면 헝가리 당국은 인양 계획을 4시간 정도에 끝내겠다였습니다. 그중 3시간은 와이어의 선체를 결속해서 크레인선 고리에 다는 작업까지 3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일단 고리가 크레인선에 결속이 되면은 끌어올리는 데는 1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4시간 정도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수색과 그리고 시신을 수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제외한 시간이었고요. 근데 실제로 인양이 진행됐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양이 진행이 됐고 또 수색과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도 인양과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른 아침부터 인양 작업이 시작된 이유가 여기가 헝가리 같은 경우에 지금 폭염이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오전 10시를 조금 넘었는데도 눈뜨기가 힘들 정도로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인양 작업에도 차질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서둘러서 인양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늦어도 오후까지 혹은 오늘 안에는 작업을 끝내겠다 이런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날씨 얘기도 해주셨지만 사실 지금 인양 현장에서는 기존에는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변수들이 인양 시간을 늘릴 수 있는 어려운 요소들일 텐데 어떤 변수들이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도록 만들까요? 어떤 변수들이 있는 걸까요, 지금? 네,
2시간 정도 진행됐던 인양 과정이 잠시 중단됐던 것도 이런 이유인데요. 선박의 파손 우려입니다. 지금 선체에도 굉장히 많이 훼손됐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 훼손을 더 이상 막기 위해서 추가 와이어가 설치가 됐습니다. 기존의 4개의 와이어는 선체를 선수와 선미에 각각 하나씩 그리고 중앙에 2개씩 해가지고 균형을 맞춰서 천천히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인양이 진행이 됐었거든요. 이게 허블레아니 호 같은 경우에 굉장히 노후한 선박입니다. 1949년에 구소련에서 건조가 됐고 2003년에 파놀라마 대액이라는 헝가리 관광회사가 인수를 해서 유람선으로 운행을 해왔습니다. 이 허블레아니 호가 바이킹 시기노에 추돌을 당하면서 불과 7초 만에 침몰을 했고 네. 이 과정에서 노후 선박에 어떤 충격이 가해졌는지 또 실제로 파손이 있었기 때문에 인양이 중단되면서 기술적인 보강을 한 것이고요. 하지만 지금 계속 인양을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또 어떤 파손의 우려가 있을지 또 선체가 마지막까지 완전히 물 밖으로 꺼내지기까지 파손이 없이 더 이상의 파손이 없이 안전하게 나올 수 있을지도 조금 미지수입니다. 그 부분이 남은 인양 과정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지금 인양을 하는 중간도 사실 힘들지만 인양을 하기까지의 과정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뭐 현장에서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인양 시점을 두고도 뭐 빠르면 일요일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가 결국 오늘까지 미뤄지곤 했는데 이 인양에 돌입하기까지 실제로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크게 2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하나는 단유부강의 수위였고 두 번째는 실제로 선체를 결속해서 와이어에 거는 결속 작업에 어려움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단유부강의 수위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는 폭우가 계속됐고 특히 상류 지방이 오스트리아에서 폭우가 계속되면서 단유부강 수위가 평균 6m 그리고 침몰 지점 가장 깊은 수심은 7m를 넘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비가 그치고 조금 수위가 안정되는가 싶더니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알프스 산에 있는 눈이 녹으면서 단유부강의 수위가 계속 올라갔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수위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것은 크레인선의 이동 때문이었는데요. 실제 인양 그리고 수색 작업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크레인선이 이 침몰 지점 위치까지 이동하기까지는 수심이 4.5m까지는 떨어져야 교각을 통과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수심이 내려가기를 계속 기다렸었는데요. 크레인선이 상류 73km 지점에서 계속 대기를 하다가 침몰 지점에서 5.5km까지 내려왔는데 그렇죠. 정작 수위가 내려가지 않으면서 침몰 지점까지 이동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헝가리 당국이 지난주 금요일 오후에 극적으로 침몰 지점까지 크레인선을 이동을 시키면서 인양의 어떤 돌파구가 마련이 됐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이후로 계속된 결속 작업입니다. 결속 작업이 굉장히 까다로운 작업이었는데 3개의 와이어를 통해서 배 밑에 와이어를 집어넣고 결속을 하는 작업입니다. 그렇죠. 유도 파이프 그리고 유도 와이어, 본 와이어 이렇게 3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설명할 때 정부 신속대응팀은 바늘과 실에 빗대어 표현을 하게 네. 됐습니다. 바늘에 해당되는 유도 파이프 뒤에 유도 와이어 한 10mm 정도 상대적으로 가는 와이어를 연결해서 배 밑에 집어넣고 그 뒤에 15mm에서 22mm에 이르는 굵은 와이어 6개가 연결된 본 와이어를 달아서 배 밑에서 끌어당기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고 4개의 와이어를 설치하는데 마지막까지 두 번째 와이어가 결속 작업이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네. 어제 저녁 늦게까지 한 저녁 7시 정도까지 이 와이어 결속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그 헝가리 민간 잠수사분들과 인터뷰도 한번 진행했었는데 사실 수중 작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라고 해요. 어떤 어려운 점이 좀 있었는지 한번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침몰 사고 직후부터 그리고 유속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유속이 굉장히 빨라서 잠수사들이 수중 잠수를 했을 때 네. 작업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특히 시야가 확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흔히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 다뉴브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희가 사고 직후부터 지켜보니까 굉장히 탁하고 흙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수중에서는 빠른 유속까지 더해지면서 시야를 확보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머르기트 다리에서 남단으로 10m 떨어진 곳에 지금 허블레아니 호가 침몰해 있었었는데요. 이 침몰 지점의 부근에 예전에 머르기트 다루가
폭파가 되면서 남은 잔해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렇죠. 암석이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네, 돌과 콘크리트 잔해가 깔려 있어서 작업 환경이 굉장히 어려웠다 이런 말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게 뭐 지금 들어보면은 인양을 하기까지의 과정도 쉽지 않았고,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양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도 지금 상당히 쉽지가 않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의 어떤 바람과 희망대로 무사히 인양이 잘 된다면 그 다음에 남아있는 절차는 뭔지 한번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허블레아니 호를 물 밖으로 완전히 끌어내서 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감식을 하는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정밀 감식을 통해서 감식반 그리고 수사 당국이 조사를 하게 될 텐데요. 일단 허블레아니 호를 끌어올려서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거치선 위에 올리면 일단 거치선 위에서 이 감식 작업을 진행을 할지 혹은 다른 인근의 선착장으로 옮겨서 작업을 진행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밀 감식을 통해서 배가 바이킹 시기노와 추돌을 당할 당시 네. 어떤 부분에 어떤 각도로 부딪혔는지 또 시신들이 발견된 위치는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조사해서 사고의 원인과 과정 그리고 결론을 낼 수 있을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현장에서는 지금 예상보다는 빠른 속도로 작업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변수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히 배가 제 모습을 드러내 이렇게 제대로 안착되기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들어오는 소식들 속보로 빨리빨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다페스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헝가리 부다페스트 사고 현장에서 양빈효 특파원 강병수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전문가와 함께 지금까지의 인양 상황을 스튜디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용현 한국잠수산업연구원 원장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국제부 송영석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원장님 먼저 인양 상황부터 좀 보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그 5번째 와이어 이제 추가로 설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인양 작업할 때 이렇게 추가로 와이어를 설치하는 경우가 좀 흔히 있습니까? 어떤가요? 흔히는 아니고요. 예. 가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주로 많이 합니까?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선수부터 1번 와이어, 2번 와이어, 3번 와이어, 4번 와이어에서 2번 와이어 A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치를 했는데 이게 이제 선초 인양 살베지 이론상에 의해서 이걸 이제 선초를 결색하는데 어느 배든지 간에 크든 작은 배든 간에 배에 보면 무게 중심에 하던 그래비티 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 배의 지점 위치는 그 물 헐수선 위 높이 배 중앙 부분에 있습니다. 약간 밑에 있죠. 네. 그래서 배가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선수 쪽에 1번, 2번 와이를 해야 되고 선미 쪽에 이제 3번, 4번을 해야 되는데 이제 수면상으로 올라놓아 보니까 선미 부분이 그 선수와 같이 평행하게 안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이 와이어의 거리 간격이 좀 안 맞았다. 이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예. 그때서 할 수 없이 선미 쪽에 있는 추가 5번째를 인양색줄을 걸어서 이제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이 있어 어려웁니다. 현재 좀 화면을 보니까 아까보다는 배가 선미 부분이 많이 올라와 있는 그렇죠. 걸로 해서 예. 5배 줄의 그 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네. 이 현재 상황은 배의 그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결석 인양하는 간격이 좀 안 맞아서 추가로 선미 쪽에 충격에 의해서 한 것보다는 예. 거리 간격이 잘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선미 쪽에 좀 보강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 5번째 와이어는 지금 잘 연결이 된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그 기능을 하면서 인양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현재 사고 현장 근처에 있는 마르기트 섬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리 신속 대응팀이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김지숙 기자, 그곳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우리 측 대응팀 본부 앞에 나와 있습니다. 헝가리 측과 인양은 어떻게 할지, 수색은 어떻게 할지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곳인데요. 제 뒤로 지금 구급차 몇 대와 몇몇 관계자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대부분 인양 현장에 가 있고 이곳에서는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차분하게 지켜보는 분위기입니다. 같은 섬 아니지만 이 헝가리 측은 섬 남쪽 지역은 시민이나 취재진 접근을 제한했습니다. 또 인양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오는 16일까지 다뉴브강 인근을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우리 대응팀은 인양에 모두 3시간에서 4시간 걸릴 걸로 보고 있지만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 선체 파손을 막기 위해 한 번에 5cm씩 천천히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었는데요. 실종자들 수색과 시신 수습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작업이 길어지게 되면 종료 시점 또한 늦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팀은 혹시 모를 시신 유실 방지를 위해 작은 배 여러 척을 띄워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뉴브강 전역에서 수색도 진행 중인데요. 헬기와 보트가 2대씩 동원돼 인양 지점보다 조금 더 떨어진 지점에서 넓은 지역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양 과정은 실종자들의 가족분들이 지켜보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곳 현장이 아니라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곳을 따로 마련해서요. 영상으로 현장 상황을 전달받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외교부는 인양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마지막 시신이 발견될 때까지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헝가리 당국에 철저한 사고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대응팀은 배가 인양되면 사고 현장에 계속 머무를지 또는 다른 곳으로 옮겨 조사할지 검토 중입니다. 지금까지 부다페스트 유람선 사고 현장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네, 우리 신속 대응팀이 있는 곳입니다. 마르기트 섬의 김지숙 기자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까지 인양 상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송영석 기자. 네. 이제 현지 시간으로 6시 47분 시작이 됐고요. 네. 우리 시간으로 1시 40분 아닙니까? 7시간 시차가 있으니까 네. 한 3시간 반 정도 지났어요. 지금까지 상황 대략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가죠. 원래 당초 예상은 1시 반부터 우리 한국 시간으로 오후 1시 반부터 네. 인양이 시작될 거다 이렇게 계획을 잡아놨었는데 뭔가 좀 그 와이어를 결속하고 점검하는 작업이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조금 약간 지장이 있었어요. 오후 2시 반부터 인양이 시작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앞선 특보 시간에 왜 이렇게 인양이 늦어지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도중에 1시 47분에 그 조타실이 떠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이 인양 작업이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인양이 시작된 지 불과 26분 만에 조타실이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었고요. 그리고 1시간 반 정도 지난 오후 한 3시쯤 돼서는 그 허블레니호의 모습을 한 중간 대부분 볼 수가 가판까지 있었습니다. 볼 수 있었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양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오늘 인양 과정에서 돌발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 선미, 그 사고 당시에 이게 충격이 가해졌던 그 부분이 워낙 그 심하게 훼손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그 와이어를 결속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결속하는 작업을 했고 또 그 이 과정에서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구조대원 중에 한 명이 발을 헛디뎌서 물에 빠졌다고 그래요. 예. 그런 돌발 상황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다 좀 정리를 한 다음에 지금 네. 다시 인양을 재개했고 그래서 방금 막 들어온 소식인데 예. 그 물을 빼는 배수 작업이 다시 시작이 됐다. 예. 선실에 물을 좀 빼야 그 다시 수색을 진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 곧 아마 잠수사들이 투입이 돼서 실종자 4분 아직 남아 있는데 예. 이 실종자를 추가로 확인하기 위한 수색 작업이 아마 다시 재개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배수 작업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또 원장님께 다시 네.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그 실종자 수습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가장 그렇습니다. 큰 그렇기 중요한 때문에 인양을 사항이- 하고 예. 있는 거죠. 현재 네. 지금까지는 이제 그 헝가리 선장 추정 시신한 거하고 이제 실종자 세부가 수습됐는데 좀 정리를 해볼까요? 한국인 4명이 발견이 됐는데 일단 선실에 대한 그 본격적인 수색을 하기도 전에 가판 2층 가판이 있고요. 조타실이 나왔고 조타실에서 헝가리인 선장이 발견이 됐고요. 예. 그 다음에 드러난 것이 2층 가판 그리고 다음 드러난 것이 1층 가판과 또 연결되어 있는 그 선실 입구 그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계단 부분도 있고요. 계단으로 또 조타실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본격적으로 선실을 그 수색하기 전에 이미 4명이 발견이 된 겁니다. 총 찾아야 될 그 실종자가 8명이었는데 예. 헝가리인 1명, 한국인 7명에서 8명이었는데 이 중에 헝가리인 1명과 한국인 3명, 절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4명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 중에서 그 한 분은 아직 그 신원 확인이 안 된 것 같고요. 예. 그럼 2명이 남았지 않습니까? 한국인 2명이 남았는데 그 발견 직후에 그 어린 여아 6명, 예. 6살짜리 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고 났을 당시 굉장히 좀 더 우리를 안타깝게 했었는데 네. 그 어린이와 또 어머니로 추정되는 실종자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그 현지 언론에 의해서 헝가리 언론에 먼저 전해졌었고 나왔었고, 예. 그 직후에 우리 그 현재 나가 있는 신속 대응반에서
그 6살 여아가 맞다 예, 확인을 확인됐어요. 공식적으로 예. 해줬습니다. 근데 어머니인지 확인됐다는 내용은 아직 없어요. 아직은 하지만 그 예. 현지 언론 보도로 봐서는 아마 그게 맞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예. 예상을 해보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곧 지금 나오네요. 예. 그 헝가리 언론에서 6살 여아 어머니와 함께 발견됐다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아직 어머니인지는 공식적으로 확인이 우리 되지 않고 정부의 있습니다. 공식 확인은 아직 안 됐습니다만 이런 소식이 나올 때마다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고요. 원장님, 네. 지금 이제 현재에서는 이제 배수 작업을 한다는 소식이 지금 막 들어왔거든요. 네. 배수 작업은 뭐 예정에 따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겠습니까? 어떤가요? 네. 근데 지금 현장에서 온 소식에 선실 배수 작업 진행 중이라는 내용은 예.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배를 완전히 갑판에 올리기 전에 밑에 객실 하층에 있는 물이 지금 안 빠졌지 않습니까? 네. 그 위로 올리면은 거기 있는 물을 빼가지고 사람이 내려가서 볼 수 있도록 배수 작업을 해야 되는 게 그게 첫 번째 목적의 이야기. 조금이라도 빨리 이 목적이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배수 작업은 자연 배수를 하기 때문에 배수 작업을 하지 않는데, 저렇게 지금 올라오면서 자연 배수를 해도 이제 선체가 수면상에 다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냥 물이 안 빠지는 곳이 있습니다. 기관실이라든가 그 객실 내에 이제 그런 데는 물을 빼서 이제 그 크레인이 선체 무게를 올리는데 좀 더 줄여주는 그 기능이 배수 작업이거든요. 그 펌프, 아까 화면에 보니까 펌프를 준비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는 펌프를 통해서 호스를 넣어서 물이 안 빠진 부분은 자연 배수 다 빠졌고요. 안 빠진 격실이나 밑에 이제 기관실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혹시 거기도 실종자가 있을지 모르니까 이제 거기다가 이제 물을 다 빼서 이제 실종자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 배수는 이제 갑판에 다 올려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3단계 그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배를 완전히 그 바다 속에 있을 때는 배수 작업이 전혀 안 되는 거죠. 네. 바닷물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수면에서 올라와서 거기에 무게를 줄여주고 또 배 균형, 어느 격실은 물이 차고 어느 격실은 물이 안 차고 하면 배 노후된 선박의 선체 불균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 무게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다 빼서 선체 안전 문제도 같이 겸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해서 배수 작업은 두 가지 이유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각 인양 현장의 모습을 여러분께서 보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통상적인 배 인양 작업과는 조금 이제 다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전문가께서 알고 있는 방식과는 조금 다른 것이 아무래도 이제 실종자 수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다른 면모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배수 작업은 통상 그때 펌프를 동원해서 물을 빼내는 과정입니까? 어떤 네, 방식으로 그렇습니다. 진행됩니까? 네. 그래서 실제 바다에 있어서도 대형 큰 객선이나 이렇게 하더라도 일단 그 배는 무게 계산을 배수톤수로 계산합니다. 네. 풀의 양. 그래서 그 양을 이제 계산하는데 선체 이제 수면상에 올라오면은 물의 무게도 같이 해서 선체 무게 플러스 물 무게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물 무게를 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올리는 인양 작업을 하기 때문에 배수 작업을 좀 이제 하고 있는 상태죠. 네. 굉장히 화면 보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지금 이제 워낙 천천히 올라오기 때문에 육안으로 지금 어떤 속도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까요? 어떤가요? 조금 지금 멈춰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까요? 배수 작업 중에. 현재는 올라왔다가 예. 멈춰놨습니다. 멈춰놓고. 무슨 뜻이냐면은 예. 아까 5번째 이제 와이어를 걸 때는 예. 선미 부분이거든요. 예. 선미 부분이 물 속에 있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5번째 인양줄을 걸어놓고 인양색을 걸어놓고 올려놔서 지금 물을 이제 배수 작업을 할 수 있는 그 수면까지만, 그러니까 바다 위에 완전히 올리지 않고 물강 위로 완전히 수면상 올리지 않고 물을 그러니까 격실 내에 물을 뺄 수 있는 그 위치까지만
올려놨어요. 네.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작업을 중간중간 진행하면서 올렸다가 또 멈췄다가 작업을 진행하고 뭐 네.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현재 이런 진행되지 방식을 하고 있는군요. 않을까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보통 우리의 방식이 좀 다릅니다. 예, 그러면서 실종자를 계속 수습을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고 있고요. 이제 실종자 마지막 수색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면 이제 완전히 배를 이제 끌어올려서 바지선에 놓게 되는 과정으로 가겠죠. 네, 예. 현재 이 계획으로 보면은 네. 하는 그 절차에 수색 구조의 선내 객실에 3단 계획을 이미 세워놓고 그 계획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가 되면은 말씀하신 대로 올려서 거치대로 옮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실종자 수습 소식이 아직 현재까지는 추가적으로 오고 있지는 않은데 네. 일단 현지에서 가족들께서 현장 상황을 이제 직접 보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네. 화면을 통해서 또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 것 같고 일단 실종자가 수습이 되면 바로 이제 병원으로 이송을 하게 되고 또 신분 확인도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죠. 네, 일단은 그 오늘 실종자 4명이 발견이 됐는데 예. 2명은 아마도 그 어머니까지 해서 확인이 여아는 이제 확인이 됐고요. 예. 어머니가 곧 확인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헝가리 그 선장은 예. 확인이 됐습니다. 그 나머지 한 분에 대한 그 신원 확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실종자가 이제 배 밖으로 꺼내지면 신분증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이제 확인이 가능하냐 이게 갈라지는데 예. 일단 신분증이 있는 경우는 바로 이제 확인이 가능하지만 신분증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지문 감식을 또 해야 됩니다. 지문 감식이 또 바로 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 또 시간이 많이 흘렀고 또 수온도 아주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문 확인이 또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현지에 또 나와 있는 가족들과 DNA 대조 작업을 또 통해서 신원 확인 작업을 또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작업이 이제 수습 이후에는 신원 확인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실종자가 또 혹시 인양 과정에서 유실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뭐 유실에 방지한 대비책도 현장에서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헬기도 네. 있고 지금 드론도 있고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이죠. 네. 예, 인양을 준비하는 작업과 동시에 계속 그 중요하게 했던 것이 바로 이제 혹시 있을지 모를 그 유실 가능성에 대비한 그 대비책들을 마련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유리 창문 지금 어느 정도 좀 노출돼서 아시겠지만 유리 창문이 이렇게 예, 다-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다 크지 깨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실종자들이 유실될 만큼 그 크지 않다고 이제 현지에서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혹시 모르니까 그 쇠로 된 그 막대기로 다 이제 그 창문 중간중간에 설치한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유리창이 깨져 있는데 일단 그 자연 배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깨져 있는 상황이 그 배수함에 있어서 더 좀 용이한 그런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거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자, 원장님 배 모습이 지금 이제 보이고 유람선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이제 선체 일부가 좀 훼손돼 있고요. 뭐 이렇게 위에 가림막, 보호막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찌그러져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유리창 있는 부분은 유리창 거의 다 좀 깨져 있거든요. 보통 이렇게 인양하게 되면은 유리창은 다 깨져 있습니까? 어떤가요? 전 보도에 의해서 예. 이제 그 신속대 헝가리 측에서 유리창을 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에 예. 기자분 설명하신 대로 깨고 거기다가 이제 그물망보다는 철봉 같은 걸 해서 빠져나가지 그런 유실 조치를 막고. 취했다고 한다고 예.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작업하는 거고요. 네. 현재 선체 그 지금까지 나타난 외형적으로 보면은 거의 뭐 밑에 수중 그 접촉하는 그 부분은 안 보인 거 모르겠고요. 아마 수중 그 사진 촬영한 거를 그 제가 유심히 판독해 보니까 예. 좌연쪽에 왼쪽에 그 움푹 들어간 큰 그 흔적들이 안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 그쪽에 큰 파공 비슷한 것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예. 일단 위에 조타실이나 그 부분은 찌그러진 부분이 있긴 있는데 예. 큰 자, 지금 없고 메인 현재에서- 갑판이나 옆에 예. 펜스 옆에가 이제 안전 비슷하게 펜스라고 해서 찌그러져 있고요. 예. 승객들 그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예. 현장에서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이제 선수 쪽에 배수 이제 배 머리 쪽이죠. 배수가 끝났고 선미 쪽에 이제 배수를 달 예정이다. 보통 이게 배수하는 것도 뭐 방향을 보통 선수 쪽을 먼저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뭐 순서가 있나요? 어떤가요? 그래서 저 같으면 저기 왜냐하면 선미 쪽에 무게 중심이 좀 가기 때문에 선미를 먼저 할 건데 자주는 요 방법은 선수를 먼저 했네 보니까 예. 그 선수는 아마 물을 뺄 수 있는 격실이 좀 있어서 보통 선수의 그 창고들이나 이런 것은
사람들이 그 구경할 수 많이 할 수 있도록 싫은 장소나 선수에 그래서 창고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물을 금방 쉽게 뺄 수 있다는 이야기고 이제 뒷부분 선미 쪽에는 그 기관실이다, 뭐 이제 식품 저장 창고다, 유류 창고다, 이제 유류 탱크다 이런 것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격실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제 배가 필요한 운영에 필요한 기관실 등 그런 격실들, 예. 식당들 예. 이제 그런 것이 많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이제 격실이 조금 선수보다 물이 많이 고여 있는 부분도 많고 좀 격실이 많죠. 많다기보다 좀 더 많죠. 예. 그래서 그걸 이제 배수 작업을 하기 때문에 꼭 선수, 선미 이거 구분은 안 하고 예. 시행급도 먼저 한 것 같습니다. 예, 또 선미 쪽에 조금 공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배수 작업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겠다라고 예상은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선수보다는 선미가 좀 더 많이 걸릴 겁니다. 예. 참고로 네, 말씀드리면 네. 선수 배수가 지금 종료됐다고 지금 자막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선미 배수를 곧 할 예정이고요. 그 선수 배수가 시작됐다는 얘기가 들려온 것이 약 30분 전입니다. 예. 그 정도 걸렸다는 얘기인데 아마도 선미 배수에 들어간다면 지금 전문가님도 말씀하셨지만 30분 이상 걸릴 수도 있고요. 그것이 이제 다 돼야 배수 작업이 다 진행돼야 이제 잠수사들이 투입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예. 감안해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허블레아니호의 이제 여러 가지 사고 흔적 조사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바이킹 시긴호를 두고도 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재조사를 한다는 소리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지금 자막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허블레아니호 그 인양의 가장 큰 목적은 그 실종자를 찾는 것이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제 완전히 건져져서 이제 이 허블레아니호 자체가 이제 증거 자료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막 들어온 그 헝가리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경찰이 그 끌어올리자마자 조사에 착수할 거다. 흔적을 추적할 예정이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파손을 통해서 물론 그 목격자들을 한 수백 명 정도 불러서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 그 목격담과 또 여러 가지 그 정황들을 토대로 해서 같이 이제 배가 부서진 그 당시에 이 바이킹 시기노가 부딪히고 계속 쭉 밀고 가는 영상 우리가 이미 예전에 봤습니다만. 예. 자, 지금 안쪽으로 지금 잠수사 한 명이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원장님. 안쪽으로 네, 한 명이 그렇습니다. 투입되는 것 같고 좀 상황을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잠수사들이 입고 있는 복장은 어떻습니까? 흔히 이제 그 우리가 많이 보는 잠수사들 복장하고 비교할 때 네. 어떤가 좀 약간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방역복이라고 그러던데요. 예. 네. 제가 조금 전에 본 그 화면은 잠수사들이 물 속에 들어가서 하는 과정은 아닌 것 그런 같아요. 장비하고 좀 다릅니다. 그렇죠. 예. 다르고 이제 물이 이제 무릎까지 찼던 물이 좀 적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간단한 그 장비만 가져 들어갔고요. 예. 통신 장비하고 그렇고 장비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장비 SSDS 장비를 지금까지 써왔지 않습니까? 장비를 그 장비 갖고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지도 힘들고 그럴 필요가 없어서 지금 간편한 복장을. 네. 이제 선실 쪽에 이제 배수 작업이 끝나는 대로 아마 이제 선실 순서 쪽으로 해서 실종자 남은 4명의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네. 송 기자, 네. 또 핀트르 현가리 내무장관도 현장을 방문해서 뭐 희생자들 명복을 빌고 인양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또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우리 그 외교장관까지 가서 그 협조를 당부한 상황이고 지금 우리 외교부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가 있습니다. 현지의 그 구조 그 역할을 할 그 대응팀도 많이 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쪽 현지에 있는 그 장관들도 또 그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요. 예. 현장이 어떻습니까? 네. 이제 선실 쪽 수색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배 쪽 아래쪽 공간이고 이쪽에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실종자들이 좀 있을 것이다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쪽이 좀 있을 확률이 높습니까? 어떤가요? 예, 참 그 말씀을 드리면은 하여튼 현지를 이 방송을 지켜보고 있는 실청장님 가족들은 정말 가슴에 까맣게 타고 있을 겁니다. 예. 빨리 자기들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실종자들이 현재 4분으로 지금 계산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분이 모두 찾기를 바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거의 올라올 만큼 오는 상태에서 지금
방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네 분이 모두 나오기를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네 분이 모두 나왔으면 좋겠다 하고 있고요. 추가해서 이제 만약을 대비해서 아까 방송에도 나오던데 그 주변에 혹시 인양 작업체 유실될 실종자들이 있을까에 대비해서 수상 탐색도 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자, 현장에 이제 사고 현장에 인양 현장에서의 작업 상황을 지금 실시간으로 생방송으로 보고 계십니다. 가판 위쪽에서 한 명이 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배수 작업을 이제 선미 쪽에서 하고 있는데 선미 작업이 끝나는 대로 바로 그 다음 작업을 이어가기 위한 준비 작업이 아닌가 싶어요. 네, 이제 저분은 이제 그 선내 작업하고 이제 무슨 와이어를 하나 이렇게 좀 긴 줄을 들고 가판이 올라가 있는 모습인데요. 와이어인지 무슨 배관줄인지 확실치는 않은데 지금 저 상태에서는 그렇죠. 뭐 잠수를 하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저 통해서 이 갖고 이 배수 펌프를 돌려면 또 전기선도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 등인지 하여튼 그 선을 연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육상에서. 전기선일 수도 있고 뭐 연결을 시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배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배수와 관련된 그런 장비들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배수 장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판이든 육상에 배수 펌프를 놓고 그다음에 그 호수가 길게 연결돼 가지고 끝머리면 삭션 빨아들이는 거죠. 흡입구가 빨아서 그물망 넣어 가지고 철망 그물망 해가지고 넣어 있거든요. 그걸 또 전기를 통해서 이제 그 이 펌프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삭션되는 안내줄이나 또는 다른 또 작업에 필요한 그런 줄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다른 각도에서 또 한 번 더 현장의 상황을 지켜보고 계신데요. 이쪽 이제 바지선 쪽이 이제 양쪽에 걸쳐 있고 한쪽 면에는 또 굴삭기가 또 큰 게 들어와 있다는 거 흥미로운데 아직까지 저 굴삭기가 뚜렷한 작업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아마 뭐 예비를 위해서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아니죠. 저거는 저 굴삭기는 지금 현재 설치된 위치가 바지 2개 중에서 그거는 작업 바지라고 보도를 하더군요. 현지에서. 그래 작업 바지에서 이제 처음부터 있었던 굴삭기입니다. 그런데 저게 굴삭기 자체가 이제 무거운 걸 들어 올린다든가 또는 뭐 저 어디 이동한다 필요한 거거든요. 그 작업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바지에서 바지가 보니까 크레인이 없어요. 보통 바지 있으면 보통 크레인 있어가지고 크레인에서 와 지원해 준다. 그게 없이 굴삭기를 갖고 하는 건데 저기 용도는 그런 작업도 쓰고 또 혹시 선체를 균형이 안 맞다든가 조금 들어 올릴 때 도움을 줄 때 사람 힘으로 안 된 부분에 대한 또 들어주는 작업 이런 용도로 짓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와이어가 크레인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굴삭기 도움이 크게 필요하지는 않지 않나.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네. 자, 보트, 헬기 각 2대씩 지금 현재 현장에서는 수색 활동에 동원돼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시 한번 사고 현장 근처에 있는 마르기트 섬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리 신속 대응팀 있는 곳인데요. 김지숙 기자, 그곳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우리 측 대응팀 본부 앞에 나와 있습니다. 헝가리 측과 인양은 어떻게 할지, 수색을 어떻게 할지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곳인데요. 아까 전해드린 것처럼 구급차 여러 대와 몇몇 관계자들이 현장에 남아있긴 하지만 별다른 움직임은 보이지 않은 채 모든 거의 인력은 저 인양 현장에 가 있고요. 지금 여기서는 작업이 어떻게 되는지 차분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헝가리 측은 인양 현장과 가까운 마르기트 섬 남단 측은 시민이나 취재진 접근을 제한했습니다. 또 인양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오는 16일까지 다뉴브강 인근을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우리 대응팀은 인양에 모두 3시간에서 4시간 걸릴 걸로 보고 있지만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 선체 파손을 막기 위해 한 번에 5cm씩 천천히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었는데요. 실종자들 수색과 시신 수습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작업이 길어지게 되면 종료 시점 또한 늦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팀은 혹시 모를 시신 유실 방지를 위해 작은 배 여러 척을 띄워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뉴브강 전역에서 수색도 진행 중인데요. 헬기와 보트가 2대씩 동원돼 인양 지점보다 조금 더 떨어진 지점에서 넓은 범위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양 과정은 실종자의 가족분들이 지켜보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곳 현장이 아니라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곳을 따로 마련해서요. 영상으로 현장 상황을 전달받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 샨도르 핀티르 헝가리 내무장관도 방문해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한편 우리 외교부는 인양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마지막 시신이 발견될 때까지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헝가리 당국에 철저한 사고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이제 인양 시작한 지 한 4시간여 거의 다 됐습니다. 김지숙 기자, 지금 상황이 또 어떤지도 전해주시죠. 네,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전 6시 47분쯤 인양이 시작됐는데요. 지금까지 실종자 시신 4구가 발견됐습니다. 예상보다 인양 작업이 좀 빨라지는 것 같았는데 조금 전 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와이어를 추가하느라 잠시 작업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대응팀은 인양을 하면서 크게 3단계에 걸쳐 실종자 수색을 한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마지막 단계인 선실을 수색할 걸로 보입니다. 인양 현장 근처에는 경찰 보트가 대기하고 있는데요. 시신이 수습되는 대로 한국과 헝가리 합동 감식팀은 이 경찰 보트에 시신을 모시고요. 남쪽으로부터 2km 떨어진 수상경찰대에서 소지품 확인을 위주로 1차 감식을 벌입니다. 1차 감식이 끝난 시신은 장의차를 이용해 인근 의대로 옮겨 지문을 채취해서 신원을 확인합니다. 우리 경찰은 이 과정에 최소 4시간이 걸린다고 보고 있는데요. 오늘 발견되는 시신은 오늘 안에 신원 확인까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시신 4구는 1차 감식 잠수로 옮겨져 소지품 등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다페스트 유람선 사고 현장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네, 계속해서 스튜디오에서 전문가와 함께 또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 기자, 네. 앞으로의 과정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지금 곧 이제 배수 작업이 선미 쪽 배수 작업이 진행이 되면 이제 배수가 완료가 되겠죠. 예. 이제 배수가 완료된 다음에는 이제 수색이 잠수사들이 투입이 돼서 수색이 다시 재개가 될 거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 4명이 있길 좀 바라는 마음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실종자가 얼마나 확인되는지가 관건이거든요. 바로 오늘 다 그 인양과 동시에 그 실종자 확인까지 다 마무리가 되면 나머지 4명에 대한 확인까지 된다면 그 인양과 동시에 수색 작업까지 종료가 될 수 있을 텐데 예.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현지 신속 대응반 그 근처에 나가 있는 기자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그 광범위한 수색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인양과 동시에 수색이 마무리될 수 있는지 좀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네. 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허블레아니호가 이제 그 완전히 이제 인양이 되면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경찰 네. 조사가 이루어질 거고요. 현지에서도 여론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바이킹 시긴호를 재수사하겠다 이런 그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말 우리 상식으로는 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네. 정말 지금 그 많은 그 사람을 죽게 한 그 가해 선박이 정말 버젓이 자유롭게 영업을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압류되지 않고 그런 상황인데 그 선장은 계속 구속이 된 상황이지만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사고 직후에 휴대전화 기록을 모두 좀 그 지운 그런 예. 증거인멸 의혹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현지 당국에서도 우리 외교부도 오늘 그런 입장을 다시 전했다고 합니다. 그 철저한 수사를 해달라 그리고 엄격한 법 집행을 해달라 이런 입장을 전달해 놓은 상황이고 그리고 또 현재 또 내무장관이 와서 또 확실하게 수습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재조사 바이킹 시기노에 대한 재조사 작업도 아마 좀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좀 제대로 하지 않을까 좀 기대를 걸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원장님 현장 상황을 보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지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줄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네. 여러 명이서 붙잡고 있는 모습인데 저 장면은 좀 어떻게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예. 저거는 현재 그 배수 작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밑에 못 찾은 3단계 그 내부 수색을 하게 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뭐 공급 호수나 그런 계통이 그런 게 아니고 어떤 거기에 지원하는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모르는 또 여러 가지 작업들을 또 지금 진행하고 네. 있기 때문에 네. 또 현재에서는 지금 이제 5번째 와이어가 결속이 완료가 되면서 배의 균형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까지는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네. 이제 선비 쪽이 추가로 끌어올려지면서 배가 이제 균형을 잡고 다시 올라와 있고 그 결박은 잘 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이 잘 되고 있고 네. 선수 쪽의 배수 작업은 완료가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고 이제 선비 쪽에 배수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제 실종자를 찾는 것이 이제 가장 큰 급선무고 제일 중요한 이 인양의 이제 목적이거든요. 네. 예, 이제 선실 쪽에 배수가 끝나게 되면 선실 내부의 수색 작업이 이어질 텐데 여기서도 실종자가 추가로 발견될지 이제 마지막 실종자 발견 소식이 나온 지가 지금 한 2시간 정도 지난 것 네, 같습니다. 2시간이 이후로는 넘게 지금 소식이 지났습니다. 없어요. 어쨌든 좀 인양 작업이 지금 예. 멈춘 상황이기 때문에 실종자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네. 일단 빨리 배수 작업이 좀 진행이 돼서 다시 잠수사들이 투입이 되면 아마 그 실종자를 추가로 발견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화면에 보니까 이제 동시에 헬기나 또 쾌속증을 이용해서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 수색 작업하는 게 조금 전에 화면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인양도 하면서 그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자, 남은 실종자가 현재 4명. 오늘 수습된 실종자가 헝가리인 선장으로 추정됩니다. 1명, 그리고 한국인 실종자 3명에서 4명의 실종자가 추가로 수습됐고요. 남은 실종자 이제 4명입니다. 이제 선실 쪽이 이제 마지막으로 수습자 이 배로 볼 때는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거 추가해서 일단 갑판을 올려놓고 물 다 빼고 이런 거 지금 생각 안 하고 한번 정밀 수색이 남아 있죠. 예. 왜냐하면 사람뿐만 아니라 실종자뿐만 아니라 다른 유품이나 또 분실물들 그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찾아야 되니까 그 안에 선체 내부 정밀 수색을 해야 하는 단계가 남았죠. 예. 자, 배수 작업이 끝나는 대로 선체 수색이 이제 재개될 걸로 예상되고 있고 현재 수다주 이제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재 날씨를 저희가 이곳에서 보기에는 거의 뭐 구름 한 점 없이 굉장히 맑아 보이거든요. 네. 날씨가 좋아서 인양 작업이 순조롭긴 하지만은 너무 강한 햇볕 때문에 현장에 좀 지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 아까 전문가께서도 네. 그 외부 환경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인양하는 데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부 환경은 굉장히 좀 그 인양하기에 좀 좋은 여건입니다. 예. 다만 이제 수온이 좀 많이 올라서 잠수사들이 들어갔을 때 좀 작업 환경은 좀 그다지 뭐 좋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는데 예. 여튼 인양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그 유속도 많이 좀 지금 화면상으로 봤을 땐 조금 아직 거세 보이긴 합니다만 예전에 사고 당시 상황과 비교해 보면은 많이 좀 약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예. 인양하는 데 있어서 그 외부 그 자연 환경 요인은 좀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수온은 19.2도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용현 한국잠수산업연구원 원장 수고하셨고요. 송혁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사고 허블레아니호 인양 관련 KBS 뉴스 특보 보내드렸습니다. 인양 상황과 추가 실종자 수습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를 통해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